자, 매크로는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작업하셔야 돼요. 얘를 잘못해서 다시 하게 되면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류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는 조금 찬찬히 작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매크로가 조금 많이 안 익숙하실 거예요. 연습은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매크로라는 기능을 쓰는 이유는 이제 많은 양의 작업을 한 번의 클릭이나 한 번의 단축키 사용으로 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싶거나 반복적인 작업들을 여러 번 해야 될 때 매크로로 기록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문제는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실행시킬 수 있게 단추라든지 도형을 그려놓고 그 단추나 도형을 클릭했을 때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가 꽤나 뭔가 지문은 많아 보이지만 요 1번하고 2번 이제 같이 나와져 있어서 많이 보이는 거고,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저희가 매크로도 무조건 두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푸시면 돼요. 자, 요 매크로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자, 1번 문제를 보면 저희가 요 매크로는 뭐부터 이제 저희가 지문을 찾아야 하냐면 요 지문부터 찾아야 돼요. 자, 1번 문제에서는 요 지문, 2번 문제에서는 요 지문부터 찾아야 돼요. 저희가 아까 매크로의 도형이나 단추를 누를 때 뭔가 실행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1번 매크로는 단추를 그려서 단추를 누를 때 매크로가 실행되게 만드는 거라 단추를 그리라고 나와 있는 거고, 2번은 도형을 누를 때 매크로가 실행되게 만드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라는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추를 그리는지 도형을 그리는지부터 먼저 지문을 봐요. 그 지문을 먼저 찾아서 얘네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볼 텐데, 자, 1번은 개발 도구 메뉴에 컨트롤에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그리래요. 그러면 일단은 개발 도구 메뉴가 필요하죠. 자,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자, 여기에 개발 도구 메뉴가 아마 지금은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개발 도구 메뉴는 엑셀의 기본 값으로 항상 표시되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요 메뉴가 안 나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메뉴가 안 나와져 있을 때는 저희가 알아서 메뉴를 표시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메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쪽에 파일이라는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제일 밑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죠. 제일 왼쪽 아래 옵션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런 엑셀 옵션 창이 떠요. 자, 이 옵션 창에 왼쪽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 있죠. 여기에 개발 도구 메뉴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나와져 있죠. 그래서 개발 도구 메뉴에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엑셀이 개발 도구 메뉴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만 하고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 누를게요. 자, 저희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쓸 텐데, 자, 그러면 단추라는 것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나가지 마시고, 자, 개발 도구 메뉴에 보면 컨트롤이라는 영역이 있죠. 여기에 서류 상자 모양의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에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쓰라고 나오는데, 밑에 액티브엑스 컨트롤도 있죠. 이제 밑에는 가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가 첫 번째 개체예요. 자, 첫 번째 거에 마우스 올려보면 얘가 단추다 라고 나오죠. 이제 요거를 그릴 건데, 자, 이 단추를 이제 누를 거예요. 이제 누를 건데, 그릴 때 위치가 나오죠. B14부터 C15 영역에 생성하라고 나오는데, 요 위치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그리려면 Alt 키를 사용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키보드에 Alt 키를 이제 꾹 누를 거예요. 아직 제가 이제 마우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키보드로 Alt 키를 누를 거예요. 자, Alt 키는 그냥 꾹 누르고 이제부터는 안 떼요. 이제 이 단추를 다 그릴 때까지 안 뗄 거예요. Alt 키는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제 B14부터 C15까지 생성을 해야 되니까 B14의 왼쪽 끄트머리에서부터 이제 클릭해서 C15까지 잡아 당겨 볼게요. 자, 잡아 당겨서 아직 제가 마우스도 안 놓고 키보드도 안 놨더니 요 셀 안에 아직 이제 그려진 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런 모양으로 될 거다라는 테두리가 보이죠? 요 테두리가 딱 보면 제가 Alt 키를 저희가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 B14부터 C15까지 딱 들어맞게 맞아요. 딱 들어맞게.
이제 위치와 크기를 이제 확인하고 딱 들어맞게 잘 그려졌다. 마우스 뗄게요. 마우스 떼고 키보드도 떼면 돼요. 그러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 이제 이 크기나 위치나 모양이 아예 1도 안 맞게 이상하게 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취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바로 떠버렸는데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를 누르면 지금 제대로 나왔지만 이제 단추 모양이 약간은 안 보였죠. 그럼 이 상태로 단추가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지워지죠. 그래서 단추를 그릴 때부터 모든 내용은 이제 신중하게 천천히 작성하셔야 돼요. 이 위치에 문제에서 알려준 B14부터 C15 영역에 딱 들어맞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이제 눌러서 Alt 키를 이제 꾹 누를게요. Alt 키 꾹 누르고 B14의 왼쪽 상단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릭해서 C15까지 쫙 잡아 당겨서 크기 위치 보는 거예요. 자, 아직 마우스 안 뗐는데 왔다 갔다 해보시면 진짜 셀의 크기에 딱딱 떨어지게 조정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크기 위치 맞는 곳에서 마우스 띄고 키보드도 띄면 돼요. 자, 이렇게 띄었더니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정확히 딱 맞게 그려서 이제 마우스를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라는 게 보이죠? 자, 이 이름은 지문에 나와요. 자, 지문에 매크로 이름은 합계하세요. 합계죠, 합계. 그러면 이제 여기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 쓸 거예요. 여기다가 합계라고 써볼게요. 자, 합계 쓴 다음에 요 매크로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기록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서는 합계라는 매크로 이름을 쓴 다음에 저희는 기록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이제 기록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제 기록을 누르면 창이 이제 바뀌죠. 이런 창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 매크로 기록 창은 앞에서 저희가 이름을 정확하게 썼으면 똑같이 이름이 합계로 넘어옵니다. 자, 이 합계라는 이름이 여기서 맞는지 보셔야 돼요. 요 이름이 틀리면 나중에 이름을 못 고쳐요. 지금은 고칠 수가 있는데 기록이 시작돼 버리면 이름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름이 잘못돼도 다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 합계가 맞는지 또 정확히 한번 더 보시고, 자, 요 바로가기 키는 실기에는 주어지진 않아요. 얘가 실기에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 어떤 거 하세요 안 주어지는데, 자, 일단은 이 바로가기 키는 이제 이 지금 보고 계신 매크로 기록이라는 창이 필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컨트롤 키 적혀져 있고 뒤에 뭔가 쓰게 되어져 있죠. 여기는 영문자만 가능해요. 영문자만 가능한데 영문 이제 대소문자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소문자로 제가 C를 친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C 소문자는 컨트롤 키와의 그냥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문자로 C를 딱 쓰면 대문자 C를 쓰자마자 컨트롤 키 뒤에 Shift 키가 자동으로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영문자만 가능한데 소문자는 그냥 컨트롤 키와의 조합으로, 대문자는 컨트롤 시프트 키와의 조합으로 시프트 키가 자동으로 덧붙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컨트롤 C를 하면 얘 되냐? 컨트롤 C가 복사 아니냐? 이제 요 단축키에다가 엑셀에서 쓰는 고유한 단축키들 있죠. 그런 게 만약에 지정이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매크로가 우선이 돼요. 매크로가 우선이에요. 여기서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C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합계라는 매크로가 우선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쓰는 고유한 단축키더라도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이 가능할 뿐더러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는 필기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실기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기에는 요 바로가기 키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기에는 입력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문제 시작에 여기 보면 이런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저장하세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매크로는 무조건 현재 통합 문서로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새 통합 문서다 말 그대로 새로운 통합 문서 만들어서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얘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합계라는 매크로를 어떤 엑셀을 열든지 무조건 불러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하게 되면 이제 월요일날 이제 풀어오실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저장하게 되면 엑셀이 설치된 이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쭉 들어 설치가 되어져 있겠죠. 그 안에 보면 엑셀 스타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personal.xlsb라는 파일에 얘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어떤 엑셀을 열든지 항상 읽어 들여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된 매크로를 무조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다가 저장하면 어떤 엑셀을 열든 이 합계 매크로를 항상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장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일단 요거는 무조건 현재 통합 문서 지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도 보면 얘도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선택사항입니다. 설명은 말 그대로 이 매크로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 적어주는 거겠죠. 주석 같은 거라 요 기록창에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실기 문제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창에서 저희가 딱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름이 정확히 적혔는지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가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를 텐데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더 조심해야 돼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저희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키보드 쓰는 거 모든 내용이 녹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녹화가 되거나 다른 내용이 잘못 녹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정답 처리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정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딱 작업하고 매크로 기록을 중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 단추 모양이 이제 보이죠. 자, 지금 보이더라도 단추는 절대 지금은 손을 대면 안 돼요. 문제에서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에 절대 단추의 크기나 뭐 이런 걸 변경하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단추가 혹시나 크기 위치가 잘못됐거나 해도 지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단추는 나중에 저희가 기록 내용이 끝나면 기록이 중지된 이후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는 지금 절대 손도 대면 안 돼요. 자, 단추는 그대로 냅두고 이제 기록이 시작됐으니까 저희는 뭘 기록할 건지 이제 요 1번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F4부터 F12 영역에 성명별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을 하래요. 그리고 sum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F4셀에다가 sum 함수 가지고 합계 구해서 F12까지 채우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4셀에 올게요. 자, F4에 와서 이제 함수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자, F4에 이제 는에서 sum 여는 거예요. 자, sum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성명별 합계니까 요 오철구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정보, 산업의 합을 구하고 싶다겠죠. 그러면 sum 함수 안에 합계 구할 범위만 잡으면 되니까 국어부터 정보, 산업까지 4개 셀에 B4부터 E4셀까지 범위 잡는 거예요. 자, 범위 잡아서 sum 함수는 이렇게 범위만 잡고 가로를 닫으면 되니까 가로 닫을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365라는 결과 나오죠. 이제 요거를 문제에서 F12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채우기 핸들로 F12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성명별 합계가 다 구해진 상태고 이렇게 범위가 잡힌 상태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범위가 잡힌 상태 사실 그대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록 중지를 할 건데 요 상태로 기록 중지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범위가 잡힌 상태는
이제 사실 요새는 그런 일 없지만 엑셀이 뻗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범위가 잡혀있는 상태로 나중에 실행도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이라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막 단추를 여러 번 누르거나 아니면 조금 컴퓨터가 느려졌거나 엑셀 상태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서 매크로가 실행되면 얘가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사실 컴퓨터 사양도 다 좋고 해서 그런 일 없기는 해요. 근데 최소한의 저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요 범위도 벗어나고 표도 이제 벗어나는 이 범위도 해제를 해주고 표도 벗어나는 가장 좋은 최소한의 방법이 근처에 비어있는 셀들 많죠. 근처에 비어있는 셀 특정 셀을 하나를 가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표도 벗어나고 범위도 해제를 해주는 가장 간단한 최소한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찍었어요.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 메뉴에 코드 영역의 제일 앞쪽에 기록 중지라는 버튼이 있죠. 기록 중지 버튼 누를 거예요. 자, 누르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중지됐으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마음껏 모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단추 2라고 적힌 요 단추의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이 단추의 이름이 지문에 이제 이 영역에 생성하고 뒤에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라는 지문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이라는 메뉴를 눌러야 글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 2라는 걸 지우고 합계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계까지 입력하면 이제 요 1번 문제가 완료인 거예요. 이제 합계라는 단추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살짝 오류 나서 눌렀을 때 지금 화면이 이상하죠. 제가 다른 데를 왔다 와서 그런데 요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자, 합계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냐면 요 부분에 저희가 기록한 내용이 이 합계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요 영역에 성명별 합계를 계산하는 게 이미 적용이 되어져서 결과가 보여지고 있죠. 누를 때마다 똑같이 합계를 계산하는 걸 계속 실행하고 있지만 내용이 똑같아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눌렀을 때 아무 이제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요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눌렀는데 오류가 떴다든지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작동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 사실 눌렀을 때 오류 안 나면 제대로 된 건데 요 부분을 처음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이제 수식이 처음에는 없었죠. 그러면 이 수식을 지워보면 됩니다. 자, F4부터 F12까지 범위를 잡아서 딜리트 눌러서 데이터 지워보시고 합계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계산이 잘 돼서 오류 없이 결과가 뜬다.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합계를 눌렀는데 여기에 계산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오류가 떴다거나 다른 내용도 같이 된다거나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은 해볼 텐데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첫 번째 매크로가 된 거고 이제 오류 났을 때 다시 하는 방법은 2번 매크로까지 하고 다 지우고 다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2번 매크로 문제를 볼게요. 자, 2번은 자, 얘는 도형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도형은 단추랑은 시작이 조금 달라요. 자, 요 도형은 일단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사각형에 쭉 들어가서 사각형 땡땡 둥근 모서리라는 이름의 도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삽입이라는 메뉴로 와야 돼요. 자, 삽입 메뉴 눌러볼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영역, 여기 두 번째 영역이죠. 여기에 도형을 띄우면 요 중에서 사각형이라고 되어져 있죠. 사각형 중에서 이름이 사각형 땡땡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져 있는 거 두 번째 거죠. 자, 이 문제에서 모양도 대충 알려주니까 비슷한 모양에 먼저 마우스 올려서 이름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를게요. 이제 눌러서 아까처럼 주어진 위치에다가 여기 E14부터 F15 영역에 Alt키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Alt키 누른 상태로
Alt키 누른 상태로 E14부터 F15까지 드래그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안에 딱 맞게 들어가야 돼요. Alt키 누르면 사실 딱 맞게 들어가요. 마우스 잘 움직여 보시면 딱 맞게 넣어 주셔야 되고, 자, 얘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마우스 띄니까 얘가 실행 단추가 아니라서, 얘는 단추가 아니죠. 도형이라서 이제 얘는 도형은 바로 매크로 지정창을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안 뜨죠. 그냥 도형만 그려지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도형 안에 글자를 나중에 써야 돼요. 생성한 다음에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어차피 매크로 지정창 바로 안 떴으니까 도형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바로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형 안에 글자를 넣을 건데, 도형 안에 글자 넣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도형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지금 클릭이 되어져 있죠. 이 상태 그대로 키보드로 안에 채우기 쓰면 돼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글자 채우기라는 거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도형은 일단 완성이에요. 도형을 글자까지 다 넣었으니까 도형 완성이에요. 근데 글자를 사실 나중에 기록 중지 이후, 아까 단추처럼 기록 중지 이후에 글자를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순서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나중에 어떻게든 채우기라는 글자까지 완성이 되어져 있으면 돼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은 매크로 지정창을 수동으로 띄우면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를 눌러볼게요. 이제 누르면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을 찾아야 되죠. 매크로 이름이 얘는 채우기입니다. 자, 채우기라는 이름을 써볼게요. 자, 매크로 이름에 채우기 정확하게 입력하고 눌러야 되는 버튼은 기록이죠. 기록 버튼. 자, 그 다음에 이 매크로 기록창이 뜨면 매크로 이름이 채우기 맞는지,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 맞는지, 사실 앞에서 제대로 하고 넘어오면 이제 이름 제대로 넘어올 거고, 저장 위치도 항상 기본이 현재 통합 문서라 제대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를 거죠. 이제 확인 누르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A3부터 F3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에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자, 채우기 색이니까 요거는 쉽죠. 범위 잡을게요. A3부터 F3까지 범위 정확히 잡아서 채우기 색이니까 메뉴 홈 탭에 있죠. 자, 홈 탭에 페인트 통 띄워서 표준색의 빨강인 거. 자, 표준색 빨강이 왼쪽 끝에 두 번째 거죠. 자, 표준색 이름 빨강인 거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색깔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에서 기록하려는 내용이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희 이제 기록 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 하기로 했죠. 요 표도 벗어나고 범위도 해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처에 비어있는 곳을 하나 클릭하는 거예요. 자, 클릭해놓고 개발 도구 메뉴 이동해서 기록 중지 누릅니다. 자, 기록 중지 누르면 자, 이제 끝이에요. 이제 기록 중지 됐으니까 요 도형은 저희가 채우기라는 글자까지 싹 다 완성시켜 놓은 상태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눌러만 보면 되는 거야. 자, 눌렀을 때 뭐 또 아무것도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제일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일단 오류 안 났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기록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보면 뭐 약간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얘도 빨간색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 누를 때마다 빨간색으로 채우고 있지만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 이제 매크로를 확인할 때는 매크로를 작성하기 전으로 돌려보면 되니까 이 부분의 범위를 잡아서 메뉴 홈에 색깔을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고 채우기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오류 없이 빨간색으로 잘 채워졌다. 성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풀어서 교차로 한 번씩 눌렀을 때 뭐 무리 없이 잘 실행이 된다. 그러면 두 문제 성공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틀렸을 때 다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단추나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 창이 뜬다든지, 아니면
잘못 적용한 거예요. 내가 요 범위에다가 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잘못했거나 뭐 좀 이제 잘못했을 수 있죠. 자, 잘못하면 안 되지만 이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일단 연습은 할 거예요. 근데 연습하고 나면 절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자, 요거를 개발 도구 메뉴에 매크로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일 앞쪽에 두 번째 메뉴 보면 매크로라는 메뉴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여기에 매크로 만든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실행 누르면 이제 당연히 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도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상한 창이 떠요. 이런 게 뜨죠. 자, 이 매크로가 실제로 저희는 되게 막 간단하게 막 마우스 가지고 키보드 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이런 명령어들로 매크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매크로를 편집하는 요 창이 뜨는데 그래서 한 단계 한다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 요런 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면 이제 요런 비주얼 베이직 창이 떠버린다라는 거. 닫아볼게요. 그냥 닫을게요. 중단시킵니다. 나오면 그냥 확인하면 돼요. 자, 다시 매크로 메뉴를 눌러서 여기 편집 있는데 잘못했을 때 삭제하고 다시 하는 거 아니고 편집하면 되지 않냐? 그럼 편집을 눌러볼게요. 편집을 눌렀더니 편집을 눌러도 요 창이 뜨는 거예요. 그 말은 편집은 명령어를 알아야 얘네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코딩이죠. 자, 요 내용을 내가 명령어들 가지고 안에 틀린 거 찾아서 고치고 추가하고 명령어 쓸 수 있다. 그러면 편집이 가능하겠죠. 근데 불가능해 보이죠. 요 매크로를 편집하기 위해서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까지 명령어들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실제로 가능은 해요. 편집이 가능은 하지만 저희는 편집하는 방법으로 매크로를 다시 안 할 거예요. 다시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닫아버릴게요. 다시 닫아버리고 다시 매크로 메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매크로를 다 지우고 다시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지우기 전에 옵션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매크로를 다 만든 후에도 옵션 창에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수정 가능해요. 근데 이름은 절대 수정 못하게 아예 박혀있죠. 그 말은 이름이 틀려도 편집이 안 되고 아예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옵션 창에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수정 가능하지만 이름은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열어본 거고 취소 눌러버리고 그러면 이제 삭제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둘 다 삭제인데 따로따로 삭제해야 돼요. 이제 채우기 이제 저 눌러져 있는데 삭제 눌러볼게요. 자, 연구 삭제됩니다. 뭐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예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나머지 합계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자, 일단은 잘못됐을 때 첫 번째로는 이 매크로를 삭제를 했어요. 자, 삭제했으면 두 번째는 표를 원래 상태대로 돌려줘야 돼요. 뭔가 잘못 기록했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이 기록됐거나 해도 원래 상태로 돌려야 돼요. 자, 수식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는 정말 쉬워요. 수식은 그냥 아까 사실은 확인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수식은 처음부터 얘가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하고 싶으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수식을 작성했던 F4부터 F12까지는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부터 색깔이 없었으니까 색깔 넣은 곳은 범위 잡아서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홈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채우기 없음이라고 다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분에도 뭔가 내가 잘못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표를 원래대로 못 돌리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못 돌리면 다시 못 해요. 그래서 표를 내가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가 원래 상태대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합계와 채우기, 단추와 도형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다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합계나 이 채우기 도형이 크기나 위치가 잘못됐다거나 요 안에 글자도 잘못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 편집하시면 돼요. 이제 합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메뉴가 뜨는데 메뉴만 사라지면 되니까 한번 그냥 클릭을 하시면 메뉴는 없어지고 편집 모드가 유지되죠. 요때 Alt 키 누르고 또 크기 위치 변경하시면 돼요. 안에 글자도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크기 조절점들이 생기니까 Alt키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클릭 한번 해서 메뉴는 접어버리고 Alt키 가지고 크기 위치 또 수정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안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그대로 할 때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단추는 어떻게 다시 하냐? 이미 만들어져 버렸는데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수동으로 띄워버리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도형 만들었을 때도 도형은 바로 안 뜨니까 매크로 지정을 그냥 수동으로 띄웠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기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 저랑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각자 연습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얘가 떴어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부터 찾아서 넣게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이 첫 번째가 요거 합계였죠. 자,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 입력할게요. 자, 합계 입력한 다음에 기록 누를 거예요. 이제 기록을 누르면 자, 요 매크로 기록 창에서는 이름하고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 맞는지 눈으로 보죠. 자, 맞아요. 대부분은 맞기 때문에 자, 눈으로 보시고 이제 확인 누를 거예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기록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1번 문제에 F4부터 F12 영역에 성명별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 생성이고 sum 함수 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F4에 와서 F4에 는 해서 sum 여는 거예요. 자, sum 함수 열어가지고 성명별 합계니까 자, 오철구 학생이 국어부터 정보산업까지 범위 잡아서 가로 닫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되죠. 엔터 할 거예요. 그러면 요 F4셀을 채우기 핸들로 F12까지 쭉 채워요. 자, 쭉 채우면 기록하는 내용은 다 됐고 저희 기록 중지하기 전에 바깥에 하나 누르기로 했죠. 바깥에 셀 하나 눌러놓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누릅니다. 자, 합계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요 텍스트가 편집이 완료되어져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매크로를 하고 있었다,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텍스트 편집을 해서 이름도 바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되어져 있으니 그러면 이제 합계 눌러봤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뭐 약간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채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우기도 저랑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채우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메뉴 찾을게요. 자, 살짝 밑에 있어요. 매크로 지정 메뉴 눌러서 창이 뜨면 이름부터 입력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이 채우기예요. 채우기 입력해 볼게요. 채우기 입력해서 기록 버튼 누를 거예요. 기록. 그 다음에 두 가지 확인해야 되죠. 이름하고 저장 위치 맞는지 보시고 확인. 누르면 이제 또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작업해야 돼요. 그러면 A3부터 F3까지 영역에 범위 잡아가지고 채우기 색깔은 홈에 가야 하죠. 홈에 페인트통 띄워가지고 표준색의 빨강 채웁니다. 자, 그러면 다 됐으니까 기록 중지하기 전에 바깥에 하나 누르고, 근데 이제 바깥에 누르는 거는 저는 한번 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안 눌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저는 안 눌렀어요. 범위 잡은 그대로 쟤는 개발 도구 메뉴 와서 기록 중지 누를게요. 자, 기록 중지를 누르면 이제 채우기를 누르니까 채우기를 실행하면서 계속 범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요게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범위를 해제하고 딴 데를 누르고 채우기 눌러도 범위를 계속 잡아버리는 거예요. 범위가 잡힌 상태로 기록이 끝나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실 채점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 범위에 빨간색 잘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막 여러 번 눌러서 계속 실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막 엑셀이 안 그래도 좀 느려서 상태가 안 좋은데 범위를 계속 잡는다거나 이러면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깥에 하나 누르고 기록 중지하는 건데 내가 깜빡하고 바깥에 안 누르고 기록 중지를 했다. 그거는 다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범위 잡혀있는 상태로 실행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실행만 되면 오류만 안 나면 돼요. 자, 이렇게 매크로 두 개를 완성이 되면 교차로 한 번씩 더 눌러서 둘 다 오류가 없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음 기능이 차트로 이제 실제 시험이면 넘어가게 될 텐데, 자, 넘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요 부분이 매크로 기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실제 시험 이제 사례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얘를 두 번째 매크로까지 하고 나는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렀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안 눌러졌겠죠. 이제 안 누르셨겠죠.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긴장될 수도 있고 얘가 안 눌러진 거예요. 얘가 안 눌러지고 계속 매크로 기록 중인 상태로 차트 기능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엑셀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서 꺼져버렸어요. 응답 없음 막 뺑글뺑글 돌더니 꺼져버린 거예요. 실제 시험에 있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이제 꺼져버려서 그 전에 저장한 것까지만 남아있고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거는 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인 책임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또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크로 기록이 이제 기록 중지로 떠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기록 중지를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으로 잘 바뀌어져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다시 해보니까 절대 다시 하면 안 되겠죠. 시간 많이 걸리죠. 지워야 되고 표도 돌려야 되고 기록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오류가 뜨거나 아니면 지우는 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돌려지는 게 내가 제대로 표를 못 돌리겠다거나 이러면 어차피 다시 못해요. 그래서 매크로를 할 때는 조금 차근차근 천천히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다시 연습 한 번 더 각자 해보셔야 되니까 자, 요거 다 닫아볼게요. X 눌러서 아예 저장 안 함 하고 아예 닫겠습니다. 자, 아예 닫아보시고 다시 열어서 처음부터 이 두 문제를 다시 연습할게요.